대전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에스더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청소년기 발달의 마지막 주제인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와 필기도구가 다 잘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와 필기도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준비됐다고 믿고요. 교과서 20쪽을 펴주세요. 모두 폈나요? 네, 그러면 우리 교과서 20쪽에 있는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아 정체감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아 정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자아 정체감이란 것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이 주제를 배우기 전에 소단원 도입 영상을 함께 보면서 여기 나오는 우리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잘 들어보고 이 친구와 비슷한 고민을 본인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본인의 요즘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보세요. 얼굴에 여드름 났네? 아침에 보니 낫더라고요. 속상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귀엽고 예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지금도 예뻐. 왜 그런 생각을 해? 중학생이 되니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키도 안 커서 왠지 볼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속상하고 답답하다니까요. 그게 다 커지는 과정이야. 골고루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키도 클 거고, 여드름은 함부로 손으로 짜지 마. 그리고 세수를 자주 하고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 특히 색조 화장은 안 하는 게 좋아. 이 시기만 지나면 더 예뻐질 거니까 외모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 말고 또 고민이 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서. 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영상을 잘 봤죠? 우리 지금 영상에 나온 친구가 고민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외모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자꾸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볼품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균형이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성호르몬에 의해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도 나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만큼 키도 빨리 크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좀 스트레스도 받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들 종종 하죠. 거울을 보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신체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좀 실망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고민은 무엇이었죠?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이 좀 컸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른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죠. "너의 꿈은 뭐야?" 이렇게 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장래 희망이 뭐야?" 이런 것도 많이 묻고요. 그런데 우리 아직 중학교 1학년인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또 소질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정말 명확하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받거나
혹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혼자 생각할 때도 난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과연 우리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고민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자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아 개념이라는 말 어떤 뜻일까요? 함께 좀 줄을 치면서 살펴볼게요. 자아 개념이란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나 외모는 어떤지 등에 대한,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자아 개념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내 성격은 외향적이야.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혹은 나는 키가 좀 큰 편이야. 나는 얼굴이 동그란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 혹은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종합적인 그런 개념, 생각 이런 것들을 자아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고민도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자아 개념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요. 자, 자아 존중감이란 뭐냐면 이런 자신에 대한 생각을요.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요.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자존감이 낮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요. 자존감은 즉 자아 존중감의 약자죠. 자아 존중감에서 자존감 이렇게 세 글자를 따서 자존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존감은요,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을 필요도 없고요. 누가 나를 굉장히 높이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직업은 현재 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아 존중감은요.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성취,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우리 학생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친구들이 있겠고요.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겠죠. 자, 이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적응이나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이나 또 사회적 관계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아 존중감을 높이려면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 먼저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자주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교과서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지난번 우리 친구들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임신이 되고, 그러니까 수정이 되고, 그쵸?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의 그 확률을 뚫고 됐다고요? 네, 2억에서 5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1등이라고 했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1등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어떨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키가 난 좀 작아. 그럼 내가 키가 커야 가치가 있나요? 아니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의 가치가 있고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학습 능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이나 성품적인 부분이 더 훌륭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장점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난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아까 선생님 얘기대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즉,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모든 관계는요,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A라고 했을 때 상대방 친구나 선생님에게 먼저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B라는 친구나 선생님은 A라는 나에게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즉, 서로가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선생님이 됐을 때 친구들이 간혹 가다 복도에서 인사를 안 하면 왜 저 친구는 인사성이 없을까? 혹은 왜 선생님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뭘까요? 맞아요. 선생님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를 하면 상대방 친구들이 정말 특별히 그날 어떤 기분이 정말 나쁘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바쁘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즉, 이렇게 관계는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친구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밑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요? 우리 간단히 줄 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 난 부족해 하고 인정만 하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되냐면, 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노력함으로써 나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전체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뭐 반대겠죠? 자신감이 부족하고요. 또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불평이나 또 원망, 억울한 감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친구 보니까 난 못해. 난 완벽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자아정체감이란 무엇이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일관성 있는 총체적인 느낌과 생각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조금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자아라는 거는 한 글자로 뭘까요? 나죠? 자, 정체는 뭘까요? 정체는 바로 누구냐는 거죠? 자, 정체를 밝혀라 하면 너는 누구냐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란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 느낌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 즉 종합적인 느낌과 생각을 바로 자아 정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모님이나 또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주체는 바로 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나, 거기에 의존한다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나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요. 역할을 수행해 보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에 소질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하고 역할을 수행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것이 바로 진로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아 정체감의 유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자아 정체감의 유형 중에서 지금 유예 단계입니다. 유예는 뭐냐면요. 자아 정체감을 잠시 미룬다 이런 뜻이에요. 자아 정체감을 완전히 확립하지 못했다. 약간 미뤄뒀다란 뜻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 즉 탐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은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는요.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유예, 즉 미뤄두는 단계에 있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게 그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아직 내가 자아 정체감이 완전히 성취가 안 됐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잘 갖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아 정체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여기도 번호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아 정체감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나아갈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23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중단원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20분 가량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낱말을 이 글자표에서 찾아보고요. 남는 글자로 우리가 배운 용어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8번까지 읽으면서 한번 잘 찾아보고요.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앞에 교과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과제 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답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